자, 지금부터 우리 정책심의위원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31페이지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칠판 보도록 하죠. 이건 페이지 안 적을게요. 좀 이렇게 내용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거 하나 보시면 전반적인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시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일단 시험은요, 무엇이든지 집단이 있습니다. 시험위원회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시험위원회였습니다. 한데 이것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시험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 과거는 시험위원회였어요. 하다 지금 어떻게? 시험에 관해서 정책심의위원회.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몇 가지 기억하고 들어가요. 위원회라고 붙게 되면요. 이것은 어떤 조직적 단체를 얘기합니다. 조직. 그러면 이거 어디에 있지? 라는 어떤 소속 위치가 먼저 나오게 돼요. 어떤 소속. 이거는 국토부에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두는 것이 아니고요.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 건들고요. 그리고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두머리 회장이 나와요. 구성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성은 이제 위원회니까 위원장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외 위원이 나올 수 있죠. 참고로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를 하게 되면 짝수 3명, 홀수 3명, 찬성 3명, 이 반대 3명이면 이 짝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반반이 되면 시끄러워지겠죠. 그래서 항상 통상적으로 국회 관련 법률하고 다 똑같은데 위원회가 되면 홀수 개념으로 캐스트 보딩 지 사람이 필요해요. 항상 홀수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목에서 우리가 느낌을 하나 가져야 돼요. 심의라고 했으니까 심의사항이 무엇인가요? 라고 잘 물어보게 됩니다. 일단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하는 집단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원래 2016년 가을경에 시험 칠 때 이들은 벌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차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2차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또는 1차 어느 과목 중심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놓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실제 시험을 주관하는 곳에 던집니다. 이것을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에게 보냅니다. 기관장에게 보낸다는 것은 최종 책임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기관장은 누구냐? 이건 법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고요. 그리고 시도지사가 어떤 출제에 대한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다. 너무 쉽게 내거나 너무 어렵게 내서 수급의 균형을 깨트리게 돼버리면 예외적으로 이분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라고 제가 줄이 적을게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만 말 잘 들으면 될까요? 결과 시도지사겠죠. 그래서 시험정책심의위원회 내용을 지키도록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강제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가 1000명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 문제 내고 나서 10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붙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100분의 1률이 나오죠. 이걸 어떻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시험을 치는데 너무나 터무니없이 쉽게 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1000명 뽑아야 되는데 1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나오면 또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할 때 사전 이 동의를 구해야 돼요. 사전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내면 돼요라고 묻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겁니다. 이렇게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 즉 달리 말해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정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내로 열심히 고민할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위임을 줘요. 위임을 줍니다. 누구냐 하면 출제위원들에게 위임을 줘요. 자, 한번 글자 보세요. 여긴 위원회죠. 이게 위원입니다. 위원이기 때문에 출제하고 나면 그 조직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시험 끝에 가면 누가 무엇을 냈다 이런 말들이 도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바라옵니다. 문제 바라와요. 그리고 나서 시험지 꾹 쥐고 있다가 시험 때 다 다르면 이것을 출제를 하는 거겠죠. 이제 시험 이들의 이름으로 시험을 냅니다. 그러면 시험에 치겠죠. 근데 이제 시험을 내는데 우리 현행법에는 시험 응시에 관해서 규정이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우리 현행법은요. 시험 응시 제한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자만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말은 현행법에는 이 사람 빼고는 다 시험을 못 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제한자가 누구냐 하면 자격 취소 3년. 여러분이 자격증을 땄는데 잘못 가지고 놀아서 취소되면 그날로부터 3년간 시험을 못 치고요. 제한자 못 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 당일날 옆작공이 몇 번 쓰는지 호기심에 보았다 이거입니다. 부정행위자죠. 이 부정행위를 하면 그날로부터 5년간 시험을 못 쳐요. 그 외에는 시험에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왔는 이 미국 아저씨도 시험 칠 수 있고요. 이 미성년자도 시험 치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와 5학년이 중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근데 놀라지 마세요. 민법이 거의 만점 나오더라고요. 걔가 그 당시에 그 왜 떨어졌냐라고 그 이제 학원에서 얘기했었는데
민법을 만점 받으려고 하다 시간을 잘못 관리해가 개론이 쓰러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미스student도 시험 치고 교도소 이 교인들도 시험을 칠 수 있어요. 한번 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응시를 해서 이제 몇 점 이상이면 됩니까? 이 평균 60점 과락 없이 다 과락 40이에요. 평균 60 이상이면 합격을 해요. 자, 이렇게 합격을 하면 합격자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이 합격자 발표를 누가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 합격자 발표는요, 이렇습니다. 시도지사가 하면 시도지사가 합격 발표하면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이렇게 시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합쳐서 우리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라고 해요. 따라서 합격자 발표는 누가 하냐면 저기 있는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 합니다. 기관장이 해요. 하지만 이 합격자 발표라면 그 다음 뭘 줍니까? 자격증을 교부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칠판 계속 봅시다. 이 자격증 교부에 있어서 이 사람은 수급에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금까지 15회 추가 시험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 전부 다 시도지사가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자격증 교부만큼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해요. 시도지사.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건 이것입니다. 자격증 준자가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뺏을 수 있는 사람도 시도지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룰이고요. 그럼 이 자격증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제 장롱 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종사한다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하게 되버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취업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다 이것입니다. 자, 이게 올바른 사용법인데 이것을 이제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올바른 사용법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제 요 이야기 한번 합시다. 요 얘기. 자, 요 얘기입니다. 자, 올바르게 써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가 양도대여입니다. 우리 목차 쉬워요. 양도대여. 그러면 어떻게 할까? 처벌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또는 자격증이 없으면서 있는 척. 이걸 유사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은 여기까지 하나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이제부터 저는 이것만 대입시키면 됩니다. 뭐뭐뭐 보세요라고. 자, 그래서 2장 내용 한번 들어가 보죠. 31페이지 보면 공인중개사 전책심의위원회가 나오죠. 시험 전책심의위원회 해도 되고 전책심의위원회라고 해도 돼요. 이거 뭐 여러분 편의대로 쓰세요. 자, 보죠. 공인중개사 전책심의위원회는 종종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관해 심의를 한 전책심의위원회 확대한 것이다. 특별한 내용 없고요. 아래 전책심의위원회 설치 보면 끝에 국토교통부 밑줄하고 중간에 뒤에 둘 수 있다. 요거 둘자에 동그라미 하고 심의사항 4가지 시험 치기 전에 꼭 봐야 돼요. 자, 그리고 32페이지 위에 이행 나오죠. 공인중개사 전책심의위원회 심의한 사항은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하여야 한다. 나오죠. 그리고 구성 나오는데 이런 구성은 재미가 없어요. 참고로. 일단 양걸로 1번에 보시면 전책심의위원회 끝에 위원장 1명 포함 동그라미하고 7명에서 11명 이내 그거 밑줄하고요. 항상 우리나라 위원회는 홀수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 위원회 임기 이런 건 시험 치기 전에 한번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거 나오더라도 흥분하지 마셔야 돼요. 이런 거 내면 그 사람도 욕먹지만 맞추는 사람도 독특한 사람이에요. 아래 위원회 임기가 한번 나온 적 있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33페이지 심의 의결사항 나오죠. 뭐 시간적 여유가 되면 한번 보시고요. 양갈로 2번에 의결이 나왔는데 저 개인적 생각은요. 양갈로 2번 인원부터 여러분이 34페이지 위에 운영 세치까지는 굳이 볼 필요 있나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원부터 이 운영 세치까지는 운에 맡기시는 게 어떨까? 이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한 문제 딱 나왔어 지금까지. 그 말은 나오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다라면 구성 양갈로 1번 그리고 임원의 임기 그리고 33페이지 심의 의결사항에 양갈로 2번 의결 넘겨보시면 수당 여기까지만 한번 나왔던 기출이기 때문에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저는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5페이지 자격시험이죠. 밑에 조문 있는데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넘겨 바로 보세요. 36페이지 보면 원칙 나오죠. 시도지사 밑줄하고요. 예외는 국토교통부 장관 적기 바래요. 그리고 방갈로 2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 제4조 2항에 따라 직접 시험 문제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미리 사전에 미리 거쳐야 한다. 자, 그리고 밑에 시험 시행 업무 위탁 나오죠. 위탁. 자, 위탁인데 여기서 조금 더 보충합시다. 우리 책은 조금 더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 책은 이 위임이라 할 때 바로 이들이 낸다는 관점에서 위임을 줬다는 얘기고요. 우리 책은 이들이 권한 자체를 완전히 맡겼다는 개념이에요. 위탁은요, 3군데 중에 한 군데가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시험에서 위탁 줄 수 있는 기관은 이렇습니다. 대학 등이 있고요. 대학 등.
그리고 우리가 산업인력공단처럼 공기업이라고 할까요? 공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지금 36페이지 보세요. 협회가 있죠. 또 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뭐 순서대로 적죠. 이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실무교육 위탁이라면 이렇게 세 가지가 돼요. 세 가지가 되는데 시험 위탁이라면 대학 등은 들어가지 않아요. 대학 등. 그래서 조금 뒤에 다시 보겠지만 협회와 공기관, 뭐 산업인력공단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위임을 줘요. 시험 출제할 수 있는 위임을 줍니다. 누구한테? 출제위원한테 이렇게 되죠. 요것만 하나 더 넣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험 출제하다가 문제되면 5년간 시험도 못 내요. 이 사람들은. 자, 조금 뒤에 봅시다. 이거는. 해서 36페이지 그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 나오죠. 공기업을 공기관이라고 적었습니다. 뭐 공기업 똑같이 적어드릴까요? 자, 이런 식으로 처리되고 대학 등은 못하고요. 자, 37페이지 보면 응시 자격에 있어서 현행법은 제한자밖에 없습니다. 이때 양갈로 1번 중간에 자기 취소된 자, 반갈로 1번 보세요. 자기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네. 요거고요. 그리고 부정행위자의 경우는 5년입니다. 한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뭐냐면 자기 취소 더하기 3년의 경우는 시험도 못 치고요. 이 3년 동안. 그리고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 5년의 경우는 시험은 5년간 못 치지만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로 일할 수 있다? 보조원. 그게 뭐 이제 옆에 사람 컨닝 하다가 딱 걸리면 열받으면 나 보조원 할래! 하고 나오면 돼요. 5년 동안. 보조원이 그래도 돈 잘 버는 사람 많아요. 자, 이제 38번, 8페이지요. 38페이지. 시험의 시행인데 양갈로 1번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상 글자만 좀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2번, 3번은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39페이지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이 있죠. 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 반갈로 4번만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시험 시행 기간에 면담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하여 즉 이 사람한테 먹튀 튀긴 이 출제위원 이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명단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의 출제위원 위촉해서는 안 된다. 즉 한마디로 여기는 뭐 위촉돼 있으니까 위촉 적죠. 우리도 이렇게 위촉할 때 이 사람 통해서 우리가 먹튀 튀기면 다시 되돌아가요. 5년 동안 얘들 부르지 마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반갈로 1번 정도 이 출제위원 누가 임명한다? 시험 시행 기간에 자 해서 반갈로 1번 적혀 있죠. 그래서 1번하고 4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40페이지 시험의 공고 나오죠. 반갈로 1번은 예비 공고인데요. 두 번째 줄에 매년 2월 28일까지 됐죠. 여기 예비 인가입니다. 계략 인가라고도, 계량 일자도 하고요. 그 일자가 두 개 있어요. 계략적인 일자 또는 예비 일자 매년 2월 28일. 그리고 밑에 2번은 구체적인 일자예요. 구체적. 시험 치기 90일 전. 이렇게 돼요. 세 번째 줄 끝에. 자, 응시워서 수술의 시험이 잘 나와요. 여러분 반갈로 2번, 3번 체크하십시오. 요거는 여러분이 일단 시간 될 때 한번 훑어보면 되는데 요거 제가 정리해 드릴까요? 좀 참고로 봅시다. 일단 여러분이 돈 나가는 건 무조건 수수료입니다. 단지 이건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성격이 있어요. 일단 시험에서 행정수수료는 이렇습니다. 시험 응시할 때 돈이 들어가요. 이때 원칙은요. 원칙은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누가 주관하는가? 주관하는 형태로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협의해야 되고 산업인력공단 같으면 산업인력공단으로 협의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 원서비를 냈어요. 참, 응시 원서비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반갈로 3번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어버리세요. 1, 2, 3. 자, 했습니까? 자, 1, 2, 3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가 원서, 그러니까 응시 원서 내는 날이에요. 그리고 시험은 예를 들어 10월 27일 할까요? 자, 이날 시험일인데, 이날 시험 치기 전에 이제 고민을 좀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요 사이에 돈을 냈습니다. 14일째 돈 냈는데, 야, 이때 우리가 결혼한 날 같아. 그럼 시험 못 치겠죠? 이렇게 시험을 못 치겠다. 돌려달라. 또는 여러분이 5만 원 내야 되는데 10만 원 냈다. 그럼 5만 원 돌려줘야 되겠죠? 또는 당일 갔는데 시험을 못 치게 됐다. 그럼 돈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7월 14일 기점으로 일주일 안에 요날 생각해보니까 못 칠 것 같아. 돈 돌려줘. 일주일 아니면 60%. 또 일주일 더 가, 10일 더 가게 되면 이때는 50%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전부입니다. 한번 보세요. 수수료 과오남, 넘치게 냈을 때. 2번, 시험 시행 기간에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 당일 갔는데 뭐 책상이 없거나 시험지가 없거나 번호 수험표가 잘못됐거나 이렇게 되면 돈만 돌려주고 안녕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의 인생 1년 동안 끝나는 거죠. 세 번째,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뭐 7월 1일부터 7월 14일 응시원서죠. 이렇게 고민해보는 거예요. 저 때 내 결혼기념일 같아. 아니면 뭐 놀러 가는 날 같아. 뭐 중요한 날이다. 그럼 어떻게?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이땐 다 돌려준다. 하되 4번 봐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일주일이죠. 일주일 안에는 60%. 그리고 5번 보세요. 동그라미 4. 요 날로부터 10일 안에는 50%. 이렇게 됐죠. 자, 이제 41페이지 밑에 양걸로 4번 공고 보세요. 공인중개사 자기시험 시험 시행 기간의 장.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이 합격자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양걸로 1번 자격증 교부 나오죠. 첫 번째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똑같죠. 그리고 42페이지 자격증 제외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참고로요. 요 자격증 받았잖아요. 자격증 받았는데 분실했습니다. 이제 분실하면 이걸 다시 재교부 받아야 돼요. 자, 재교부를 합니다. 재교부 할 때 여러분이 서울에서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대전에 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가 다르다고요. 즉 서울에서 자격증 따서 그 자격증으로 일하다가 대전으로 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자격증 분실했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할 것인가? 무조건 시도입니다. 밑에 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거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재교부는 사무소 소재 시도가 아니고 자격증 교부 시도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제 오른쪽에 43번, 3페이지 자격증 양도대여인데 요건 여러분 제재가 시험에 나와요. 44페이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일단 요건 제가 정리하는 게 더 빨라요. 자, 요거 양도대여 합시다. 요것만 페이지 43 해드릴까요? 아마 이거는 이걸로 하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 자, 양도대여인데요. 이거는 그 다음 과목 시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합시다. 일단 자격증의 경우는요. 보유자가 미보유자에게 빌려주는 겁니다. 제가 가끔 학원에서 수업하다 보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자격증 가지고 있는데요. 없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 빌릴 수 있나요? 되긴 됩니다. 전산화 안 됐을 때. 근데 이거 만약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적발됩니다. 자, 일단 보유한 상태에서 미보유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팔아버리면 양도한 사람, 사면 양수, 그리고 대여한 사람, 대여받는 사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격증의 이름 있죠. 이름을 빌려줘도 자격증이 양도 대여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신분권이기 때문에 내 몸에 쪼가리, 내 몸에 칼질을 해가지고 내 몸 똥아리 반을 주는 거와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내 몸 반 주면 내 죽어야 살아요. 죽죠. 따라서 자격증을 빌려줘서 죽기 때문에 자격 취소가 되고 1년에 1천 행정형벌이 와요. 이게 병가라고 합니다. 행정처분, 행정형벌. 하지만 이 사람 없어서 빌렸잖아요. 그래서 자격 취소는 없겠지만 1년에 1천원 와요. 그리고 제가 뭐 했습니까? 유사면칭이라고 했죠. 유사명칭하는 것은 없어서 있는 척했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요 얘기는요. 유사면칭에도 동일해요. 자, 이제 봐요. 해서 43페이지 보시게 되면 밑에 양걸로 1번 있죠. 제재만 잘 기억하면 돼요. 제재. 한 페이지 넘겨보면 자격증 양수 등 다 제재만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43페이지의 중간에 반걸로 2번 체크하시면 되고 44페이지의 역시 반걸로 2번 체크하면 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칭의 경우도 반걸로 2번 어떻습니까? 자격증을 빌려주게 되면 자격 취소이면서 1년에 1천, 빌리는 사람은 그냥 1년에 1천, 유서면칭은 1년에 1천. 요거만 시험 나와요. 자, 그 얘기가 44페이지 하단에 제가 넣어두었고요. 그리고 45페이지 판례 5가지는 여러분 꼭 읽어두셔야 됩니다. 다 읽어두셔야 돼요. 6가지인가요? 한번 읽어두면 납득이 될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없고 여러분이 46페이지 보면 응시원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나오죠. 47페이지 우리 한번 놀아볼까요? 이 선명 여러분 이름 적어봐요. 적었나요? 생년월 적어봐요. 그리고 사진 가져다 붙여야겠죠? 그 사진 모양이 좀 잘못됐죠? 예전에 제가 어떤 학원에 모의고사 문제 보니까 사진 크기 가지고도 문제 나왔더라고요. 3.5 곱하기 3 곱하기 4.5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얼마 낼 거 없으면 이런 것도 낼까요? 그리고 위의 사람은 공인중개사법 4조에 따라 2016년도 시험에 제27회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 취득하였음을 증명. 그리고 여러분 한 대충 2016년 11월 30일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 누가 준다? 시도지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이 돼야 되겠지만 안 되면 요거 째가 붙여두면요. 어떻게 됩니까? 유산면칭 더 가요.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일하기 전에 세상 구경하고 단질대출 1년에 1천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의 내용입니다. 예, 조금 뒤에 사장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